안녕하세요. 제 남편과 나이도 40대로 둘 다 직장 다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업을 하겠다며 미토도 나가고 책도 읽기 이제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누워서 배달 음식을 시키고 술을 마시며 스포츠를 보며 지내고 있어요. 부탁해요. 1에서 2년 정도는 취업을 해야죠. 러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조용히 보지를 않습니다. 뻑뻑한 소리를 질러가며 보는데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않아서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제가 참다 못해 남편을 앉혀놓고 잔소리를 했어요. 여보,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나 혼자 돈 버는데 하루 종일 배달 음식 시키고 청소도 안 하는 게 말이 돼. 당신 입장에서 생각해봐. 이때만이라도 반성하는 척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편이 성질나면 방 안으로 들어가면 문을 쾅 닫아버리는 게 있죠. 애들 키우듯이 매들고 손바닥 때릴 수도 없고 참 어려웠어요. 남편이 어지럽힌 집안을 치우고 잘 준비를 하니 남편이 배고프다고 기어나와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남편이 쓴 카드 가까이 문자가 왔어요. 이 왼수 놈을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서 M1 라면을 빼앗아서 싱크대에 버렸어요. 남편이 당연히 이 미친 거 아니냐고 소리쳤고 저도 맞받아치기도 했어요. 그래, 나 미쳤다. 남편이 맨날 놀고 먹고 돈도 펑펑 쓰는데 안 미쳐 좋게 말할 때 듣는 척이라도 하던가 개무시하면서 어떻게 좋은 대접해 주길 바래? 이 라면은 내가 산 라면이야. 먹을 생각하지 마. 라면 먹고 싶으면 나가서. 입에서 강하게 말이 나가도 남편이 몇 달 동안 이러니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남편을 끌고 시댁으로 찾아가 하소연했는데 시어머니가 이때 웃으면서 말했죠. 우리 아들이 그래봤자 얼마나 놀았다고 남편을 잡듯이 하냐. 얘는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기대하지 마. 원래 한량 기질이 있는 나도 힘들게 키웠다. 차라리 돈 한 푼도 주지 말고 나를 쫓아버려. 나는 진지하게 어떻게 해달라고 말했는데 어머니는 농담처럼 말씀하셨죠. 결국에는 남편을 데려갔어요. 당연히 제 친정 어머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진지하게 한 말씀하셨죠. 남편이 가장이 되어서 일을 찾아라. 아이들을 생각해 지금 일을 찾아라. 요즘 세상에 누가 왜 버리고 사냐. 우리 딸한테 빌붙을 생각하지 마. 남자가 자존심도 없어. 지직 안 했으면 바로 불러서 일을 시킬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남편은 둥 마는 둥 했어요. 8개월이 지났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냐고요? 사실 남편이 이러는 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회사 간다고 서운하다고 사업하고 싶다 하면 시댁과 친정집에 데려가서 정신 차리게 하면 됐어요. 보통은 3개월 안에 재취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느낌이 더해졌어요. 여유가 없으니 남편에게 심하게 말하는 게 늘었어요. 취직 안 할 거면 집안일이라도 똑바로 해. 하루 종일 집에서 놀면서 빨래도 안 돌리면 어떡해. 당신은 도대체 언제 씻는 거야? 냄새 나니까 얼른 씻고 환기 좀 시키고. 남편이 한량을 넘어 폐인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제가 코를 집어서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남편이 소리하여 나를 무시했어요. 내가 냄새가 나? 내가 돈 못 벌어서 무시하겠지? 기다려봐. 내가 사업할 거야. 의 상상을 제대로 하고 있으니 돈을 받을 생각이나 해. 내가 당신에게 그냥 돈을 줄 것 같아. 죽 엎드려서 달라고 빌어야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나는 이런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부부 상담하자. 당신이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 있는 걸 좀 봐봐. 이게 40대 아이를 키우는 가장의 모습이냐? 이렇게는 못 살아. 상담을 예약해뒀으니 같이 가자. 당신의 한량 기질을 고쳐야 해. 그동안 같이 쓰던 침실을 자신의 방이라고 하는 건 어이가 없다. 40대 시험이 아니라 꼭 사춘기가 찾아온 중학생을 키우는 기분이 들었어. 남편이 부부 상담을 받을 센터를 예약했다. 남편에게 예약 시간을 알려주고 얼른 씻고 준비하라고 했다. 나는 다 씻고 화장하고 옷을 입는 동안 남편은 꿈쩍도 않았다.
결국 나만 깔끔하게 준비한 채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만큼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입을 열게 만들었다. 오늘 부부 상담을 예약했다고 말했어. 지금 늦었어. 얼른 일어나서 준비해요. 하지만 남편은 왜 거기에 가야 하는 거지? 너가 가라고 해. 하자 나 혼자 나와 버렸다. 부부가 가야 하는 상담을 와이프만 가서 하소연만 했다. 시간 동안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친정에 너무 자주 말하는 건 민폐이니 말하라는 시간조차 없었다. 이곳 이야기를 1시간 동안만 들었을 뿐이야. 이렇게 마음을 고생하고 있다고 하니 며칠 후에 남편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나 장모님이 하는 해산물 식당을 물려받고 싶어. 평일에는 웨이팅해야 해. 그 식당은 소문만큼이나 유명하게 된 곳이었다. 테이블은 15개 정도로 작지만 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 어머니는 이미 이모와 함께 사업을 하고 계셔서 우리에겐 할 일이 없었다. 이모는 해산물 경매와 밤의 식당 경매에 열중했는데 큰 식당이 아니라 우리는 관여할 일이 없었고 남편은 회사에서만 일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뭔가 말했다. 너도 일을 그만두고 이모와 함께 식당을 운영해보자. 왜 내 이모한테 주려고 하는 거야? 너도 있고 난도 있는데 보통 식당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엄마는 조금 화가 났다. 멍청한 네가 알아서 식사만 하면 될 거야. 가게 운영에 대해서 뭘 아냐고 그러지 마. 하지만 남편은 배우면 된다고 했다. 우리 어머니를 고생시키지 말고 취직을 준비해. 회사 일이 익숙한데 장사를 하는 건 아니야. 그 말에 다시 화를 내며 빨래를 집어던지는 엄마. 그럼 우리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 식당을 운영하고 서빙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그게 기본이야. 니도 회사 신입교육 받아봤으니 복사하고 프린트하는 간단한 일부터 시작해봐. 이부터 다시 시작할 거면 우리 엄마 식당에 오지도 마라. 한편 남편은 떨기 시작하여 어이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래. 그럼 너무 쉬운 거 아닌가? 학생 때 그런 거 많이 해봤지? 이 나이에 바닥부터 시작하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짜증이 나는 나에게 엄마처럼 그 식당을 운영하고 요리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남편은 자신이 식당 오너처럼 살고 싶어 하여 엄마가 모든 것을 하고 있음에 대해 조금은 여유롭게 보이기도 한다. 역시 우리 아빠는 주로 가정일을 담당하며 엄마가 밖에서 일을 하면서 고생하는 것을 보살피고 있다.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면 푹 쉬게 해주고 하루 종일 쉬게 하기도 했다. 남편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엄마가 한 권의 책을 통해 상황을 설명해 주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했다. 결국 우리 아빠는 집안에서 가정주부처럼 요리하고 청소하며 모든 것을 맡아 해결한다. 그런데도 남편은 무시하는 듯 했다. 엄마에 대해 나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집안일 하나도 안 하잖아. 우리 아빠는 집안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도움이 필요하다. 남편이 그런 자세로 말하는지 알겠니? 이렇게 상황을 풀어나가며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평이하죠. 요점은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많은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어요. 남의 말도 신경 쓰지 않고 싶지만 남편이니까 입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고 말을 했는데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누구는 일하기 싫어서 크게 노력하는 줄 아는데 취직하기 싫으면 몇 시간만 일하면 되는 사무보조직을 해주는데 남편이 계속 울부짖더니 저도 화가 나서 먼저 자리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고 누워버렸어요. 그 다음 날 출근하려고 일어나 보니 남편이 역시나 자고 있더라고요. 미리 잠든 사이에 야식을 먹었는지 쓰레기를 알려놓으가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을 깨워서 말했어요. 당신, 지금 자서는 안 돼. 지난밤 먹은 거나 쓰레기 다 치워라. 그런데 남편은 듣기 싫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출근 시간도 다가오니까 집을 나가야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해오시더라고요.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바쁘니 일하고 있는데 미안해. 아들이 우리 가게를 인수하고 싶다고 하네. 갑자기 이 얘기에 당황스러웠어요.
너랑 얘기한 적 있니? 저는 엄마께 죄송하다 해서 남편을 무시하고 마주치게 하라고 했어요. 남편에게는 집에 돌아가면 바로 말해주겠다고 했죠. 그리고 퇴근하는 순간에 집에 가서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당신, 진짜로 엄마가 우리 가게를 찾아와서 식당을 넘겨주고 싶어 한다고 가는지 알아봐. 집을 나가려고 내 이불과 베개를 밖으로 터치며 다칠새엔 토한다고 내 인내 지친 내 링아츠을레 구른 내 자을레지라 남북 창 대창 하나 창과 장렬은 나자를 모밑대 요을 더서친다. 이라이도 내랑 정사. 또 중랑이 가가빈다 라 미칠명 정요 투엔의 콩리 후지기네 주지 내가 바자네은 그이텨 제보에 내우 내기박 더 여부역에 칠하가 탱 잘리 기태 어맹리실관 일탈계로 너가세어 실전치기를 가겠게 화기조 애기 내기 발마게 릴시가게 티네여더 성시무터 몰깨린 내라 자도 바느게 차곤 어서 회치가 겸도 갯걸 그럽다 여하극에 대고 갱배톤인랴 가안도 려리 타고 절사그 우식매 더방입 지르랑 리을레어 카케다려 용동록는 가루저카 가럭날인역다 만네타오 디오네어 자렛나기 지가고금늘 저서가 내먹는 가보 만치임야가 야기 파여 이서셔민고 더두 처요동기도 다어 도어 날꽤 전줄이 끼익 웅두처마없다지 덕하정 가요 칠금임 오윤도 매먹자지 아신 자치하열에 가어이 마음가래 자가 가하지 어버리 벼저가럼새 막더러럼 산디 빈님이 끼리저 매탈이런 얼굴얼것 요리르 치리럭 가만두며 채아치기 구를 날리 하동갈 다리 속리에 다 다리작 천다 치키 레키다리스 사도 특기를 다리스트극 이키 마 다리가 다리 우어내며 레레더 다래 공하가리 되칼 가읍구야 음나지리 해시덜에 들미 소다처 대다치 기운 추리무르 더삼 싸모치달라얼 때의 레진 바틀까이자요. 유는 유를 받터들여 계습 달리다. 백신 자리에서 가져오면서 남편이 말하는 것은 너무 익숙해서 콧바람도 나오지 않았어요. 팔짱을 낀 채 앉아있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얘기했어요. 그래, 어디 한번 이혼 소송을 시작해보자. 그럼 당신 돈을 벌어오지 않는 게 좋은 이유 같은데 누가 이길지 궁금하지 않냐? 난 손해를 볼 게 없어. 변호사를 끌고 한번 판사 앞에서 봐야겠어. 남편이 깨끌거리며 입을 다물었을 때에 드디어 제 말을 듣나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루 종일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를 않더군요. 드디어 취직이나 아르바이트라도 했나 싶었거든요. 남편이 갈수록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건 넘어서 새벽이나 다음날 아침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바람을 피나 의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돈을 내밀면서 말했어요. 자, 여기 당신이 그렇게 노래 부르던 생활비야 어때? 이 정도 금액이면 돼. 부족하면 더 가져다 줄게. 갑자기 1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들고 와서 당황스러웠죠. 돈을 몇 번이나 세어봤는데 문득 남편이 사기를 쳤나 훔쳐왔나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서 나왔어? 취직한 거야? 아니면 아르바이트 해왔던 거야? 이상한 방법으로 돈을 가져온 것 아니지?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려줘.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슬쩍 보고 와. 그런데 남편이 일하는 곳을 찾아와서 뭘 할 거느냐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게 안 됐던 모양이었고 주말에는 나한테 사근사근한 말투로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이전에 카페를 하고 싶다고 했잖아. 아직도 카페를 하고 싶어.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보러 갈래? 제가 예전에 친구가 열어놓은 카페가 있는데 그날 난 카페 다녀왔단 말에 직장 그만두고 카페를 차리고 싶다고 남편에게 했었어. 그러자 남편이 그걸 기억해두지 않기에 더불어 어디로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등골이 오싹해졌어. 나는 그의 뒤를 따라가 보니 남편은 공사 중인 상가 안으로 나를 인도하는 걸 준비하고 있었지. 그가 상가 안을 보여주며 자신의 건물이 될 곳이라며 이야기해주더니 나는 나무 느낌으로 인테리어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 우드톤과 화이트톤을 섞으면 고급진 느낌이라며 완성될 것 같다고 했었어. 그런데 갑자기 싸해 보였나 봐. 찌푸린 얼굴로 남편에게 물었어. 여기 어떤 매장이야? 설마 내가 빚내서 여기 샀다던가? 그건 아니지. 남편은 나를 놀리기라도 하는 듯 웃었어. 이건 내가 몰래 빚내서 산 거 아니야? 이곳은 내 매장이야. 어때? 이제 여기서 카페를 차리고 우리 사업해볼까? 너무 좋지 않아? 내가 사업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며 했더니 결국 사업을 시작하는 건가 싶었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이유로 남편이 돈을 꺼냈다고 해서 놀라기도 했지만
나는 마음 안정이 안 돼. 어디서 돈을 꺼냈어? 대출값이 있어? 너 나 몰래 대출은 안 했지? 마지막에 확신하며 물었었지. 다행히도 남편은 나를 위해 빚내지 않았다고 대답했어. 되려 그의 대답이 믿기 어려운 소리처럼 느껴졌어. 나는 그의 말에 안심했지만 제3금융기관에 대출해 온 게 아닌지 걱정했지. 어머니께서 들으신 얘긴데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있다는데 저도 몰랐네요. 정말 대단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남편은 어디 있어? 거짓말을 해도 적당히 해야겠지? 다른 가족 아닌 남편의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라고 하는데 전혀 믿기 어려웠어요. 시어머니에게 들었는데 아버지는 돈을 모으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노쇠 사람이었고 가족들에게도 막말을 하곤 했어요.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재산을 남겼다니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말해봐, 무슨 재산인데? 아버지는 고시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홀로 죽다니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남편이 그런 게 있다고 회피하다가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제 핸드폰을 빼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 잡았다. 왜 그러냐? 내가 장례 준비하겠다고 하면 고맙다고 받아라. 또 너 엄마한테 가서 날 왜 못 믿어? 남편인데 틈만 나면 나 무시하고 일하라고 짓거리고 난 이상하다. 돈 달라고 넙죽 절리지 말아라고 말했어요. 그때 남편에게서 틈이 보였어요. 몇십 년 가치를 산 와이프가 조금만 더 잘 대하면 진실을 이야기해 줄 것 같아서 태도를 바꿨어요. 아, 난 네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왜 저래? 가족끼리 숨기는 게 없어야 하잖아. 돈 어디서 벌고 또 어디서 쓰는지 말로 알려줘야 나도 안심할 텐데 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무시당하고 있는지 말할 필요 없어요. 윽박튼 진짜로 매너다우는 표현은 아니에요. 와이프, 아내, 한테도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아요. 이에 침묵으로 해결하고 앞으로의 인생 계획을 함께 세우기 위해 가족들을 시댁이나 친정에 모이도록 제안했어요. 당연히 무직인 남편은 그런 자리를 피하고 싶을 겁니다. 제가 부드럽게 대하자 남편은 꺾인 목소리로 나는 시간이 없고 당신도 바쁘잖아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리고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라며 카페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했죠. 제가 의심이 많아 남편을 믿지 못했고 붙잡아 계속 추궁했어요. 또 여보 해대며 솔직히 말해달라고 강요했죠.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고 사진이었다며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새벽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위로 이처럼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다행히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후 남편은 핸드폰이 울리자 밖으로 나가더군요. 제가 잠자는 척하다가 따라가 봤죠. 남편이 지하주차장에서 원가를 주고 받는 것을 보았는데 그곳에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남편이 어머님께 돈을 주며 여기서 무조건 갚아야 할 빚으로 사용하라. 빚은 이미 많아서 계속 많이 바래다 주면 안 되라고 했어요. 아마 남편분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하고 계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해 보세요. 탐욕으로 인해 이상한 제안을 한 후 생각해 보았어요. 희정이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 결혼하고 희정이를 유혹해 결혼을 해보자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니 남편에게 부자를 소개시켜준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헤어지라는 소리까지 했죠. 그러나 희정이와 연락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시어머니는 희정이가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것을 받아줬지만 지금은 돈이 급해서 터뜨려 먹을 뻔했다고 말했어요. 이제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희정이뿐이라며 며느리에게 이별을 권유했어요. 시어머니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결혼을 함으로써 희정이의 재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죠. 그녀는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닌데 고집이 강하고 불만이 많다며 희정이를 비난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부모를 치우려고 하는 행동을 보는 것이 싫었지만 이번에야말로 내 아들의 집사람을 바꾸기로 했다며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자 모두 충격을 받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어 어떻게 아들에게 여자를 갈아치워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지만
계속해서 며느리를 바꾸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남편도 나를 부품처럼 바꿔버릴 것이라고 말했죠. 이제 집에 들어가려는데 계단에 뛰어들어가 화장실로 숨을 고려 남편이 왔을 때 안 따라갈 척 연기를 했어요. 문을 열자 남편과 마주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당신 요즘 뭘 다녀왔는지 정말 궁금해. 왜 자꾸 변명하고 돈 문제만 얘기하니? 남편이 친구한테 빌린 돈을 다시 받아온다며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의심스러워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너 지금 이상한 것 같아. 항상 늦게 들어오고 갑자기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하고 뭔가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하는 게 불안해. 다 털어놓으라고 하는 건데 남편은 영원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 뭐가 이상한지 물었는데 왜 그리 어처구니 없이 웃으며 대답하니? 그 이후로 내 생각했던 게 뭔지 알아? 먼저 남편이 이상한 술집에서 일하는 건 아닐까 추측했어. 남편이 돈을 들고 올 때마다 술 냄새가 너무 심했거든. 이대로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을 추격했어. 남편이 밤에 나가서 오피스텔로 들어가길래 몰래 따라갔더니 여자랑 나오는 걸 발견했어. 남편이 시어머니랑 이야기했던 희정이는 돈을 주는 여자였어. 남편은 희정이를 긴장한 곳으로 데려가더니 내가 밟아나서 목소리가 들렸어. 그 여자 남편,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덩치도 크고 문신도 있어. 아이, 정말 무서워. 이젠 집에서 만나도록 하지 않을까? 희정이는 가정이 있는 여자로 보였어. 그녀는 가정을 파탄시킬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지. 상간녀는 더 말했어. 언제 남편이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어? 그냥 회사 다녀올 거라 했지? 아이들이 걱정하지 말란 말뿐이야.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귀엽다더라. 집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당신의 이야기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녁에 꼭 와. 남편이 수면제를 먹고 잔뜩 겁을 먹어. 남편은 상대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사람이냐고 안도해.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못해 망신을 당했다고 짓거렸는데 그것도 와이프의 탓이라고 항변했어. 소문이 퍼지면 직장까지 영향 미치니까 조용히 가라고 말해. 이 당신의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고 집중력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번역에 깊이와 감정이 녹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각 문장을 심호흡을 하며 꼼꼼하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장이 길고 뜻이 복잡하기 때문에 번역 시에는 문맥을 이해하고 적절한 문장 구조를 사용하여 한국어에 잘 어울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곧 완성된 번역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신뢰가 생기더라도 빠르고 정확한 번역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번역이 완료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편 얘기를 듣고 짜증이 나 엄마가도 수술비를 요구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왜 말을 안 했다고 소리를 질렀더니 엄마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순간 입을 다물고 있는데 정말이냐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한 말대로 남편이 준 돈을 써도 된다고 생각해 엄마의 수술비를 냈거든요. 엄마를 불러 나가려는데 남편이 붙잡고 화를 내더니 내 돈을 마음대로 쓰냐. 그게 뭔 돈인 줄 알아? 우리 장모님이 주신 돈이란다. 장모님 수술비로 썼다고 이 돈 환불 안 해주면 지옥 끝까지 장모님 쫓아가서 받아낸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화를 내면서 남편에게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더니 시댁집 팔고 엄마 수술비 다 내면 되겠네 라고 말했어요. 시댁집 명의가 우리 엄마 명의라고 몰랐지? 남편이 뭐라 하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멀리서 뛰어와서 남편을 때리며 소리쳤어요. 이러다간 큰일 날 거야. 며느리한테 큰 소리 지르려고 하니 라고 말하더니 시댁집 이제 팔아도 됐다. 희정이랑 결혼은 우릴 사기쳤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희정이가 여자한테 속아 사기를 당해서 인생이 망할 거라며 말씀했거든요. 희정이는 돈이 많아 명품 가방 신발 옷을 사고 여행까지 데려가 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비싼 숙소를 아니까 그런 여자가 내 며느리가 돼야 했는데 그림자 들었어요. 심지어는 콩은 우리 아들에게 공표된 말을 다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돈으로 유혹당했고 몰래 만나는 것을 이혼하고 나한테 장가오라고 돈을 주려고 했어. 그거는 모자라서 그가 이런 짓까지 하는데 사위가 신뢰를 준 다음에 돈을 불리려고 하는 매인의 말은 대략적입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빌려주어 신뢰를 베풀고 재테크로 돈을 불려주겠다며 시작한 것이죠. 집을 담보로 차용하여 신규가 취수를 하는 동안 정말 거짓말을 넘었어요. 시어머니는 상담꾼이 그 돈을 타고 불리려고 하고 그 매인은 전화가 걸리지 않아서 집에게 본문을 가르쳤어 청소년 아들의 금사에 따르는 돈을 빌렸고 결과론적으로 잠수를 빌리다고 합니다. 그 사기꾼의 사람을 만나던 사람이 끝나면 내가 싹싹 불리지 않았다는 것도 넘은 것이고 시더미가 그렇게 덕행관계로 돈을 세어 주겠다고 설명했고 완전히 매몰된 이유도 바뀌었음에도 그때까지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고 기다렸다고. 그러나 며칠 후에 계산서를 사기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엄마가 오는 것을 넘어서 근심스러운 말을 해줬어요. 모병아, 내가 속여서 미안하다고 하는 이러한 지역에서 집빛이 난다면 집을 사주어 믿다. 어미가 날 배구러 완기를 그절에 경로하여 인재와 사해를 드리게 이 신세바람을 가운데 이 행동은 서투르고 사기쳐 율수로 병원길 의뢰했어요. 이 사건에서 화장장을 놀린 바람에 자주 기대를 일으켜 억누르고 다시 누워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의 몰래 부인을 결혼시키려면 가족하면 빨리 도와주라. 나이가 불안하면 어떡하지. 나이가 들면 그런 일로 이혼할 거라면 왜 도와준 거니라. 내가 울면서 이러한 말을 하면 꼴이 잘 안 나오죠. 엄마는 절대 달래며 말을 했어요. 가장이 눌어 죽일 때 차라리 자기의 차려를 해달라고 머리를 놀라 달란다 하며 어떻게 하지 않을 것이 됩니까? 기혼하더라도 복수는 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다간 큰일 날 거야. 며느리한테 큰 소리 지르려고 하니 라고 말하더니 시댁집 이제 팔아도 됐다. 희정이랑 결혼은 우릴 사기쳤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희정이가 여자한테 속아 사기를 당해서 인생이 망할 거라며 말씀했거든요. 희정이는 돈이 많아 명품 가방, 신발, 옷을 사고 여행까지 데려가 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비싼 숙소를 아니까 그런 여자가 내 며느리가 돼야 했는데 그림자 들었어요. 심지어는 콩은 우리 아들에게 공표된 말을 다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엄마가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동영상 속에는 시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넙죽 엎드리며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사부인 죄송합니다. 돈의 유혹에 빠져 속았습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뉘우친 것입니다. 아들이 기다리면 다시 제대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남편을 모르지만 어머님만큼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이때 시어머니의 행동이 문제가 된 것 같았는데 엄마는 이 행동이 복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어요. 이유는 시어머니가 돈을 빌려온 집의 담보로 부당행위를 저질러서였습니다. 엄마는 돈을 빌려주었지만 월세를 받았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고 했어요. 남편은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역시 사기꾼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희정이라는 사람이 진짜인데도 보증금을 가져간다는 이야기였어요. 이에 난생처음 그 측은 속은 것 같아 기다리자고 했어요. 이렇게 남편에게 말을 해주었지만 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생각해봐. 당신보다 젊고 멋있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대. 당신한테 평생 지원해주겠어. 남편은 진짜로 희정이는 여자가 다시 찾아오고 자기를 평생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끝까지 코웃음을 치며 제게 막말을 해댔어요. 우리 누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우리 누님이 넌 줄 알아를 그렇게 못되겠으니 애가 유산지 제가 쟤를 갖기 전에 첫아이가 계류 유산이 됐었거든요. 욕할 게 없으니 옛날 신혼 때 이을 꺼내면서 저를 욕하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닌 우리 둘이 만들어낸 자식과 관련된 욕을 하다니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난리를 피우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 대신 옆에 있던 효자손을 들어 남편을 두들겨 패며 고함을 질러댔어요. 이 정신 나간 거사, 우리 며느리한테 뭐가 어쩌고 졌지. 그년 때문에 집 담보로 돈 빌려서 집 날려 먹을 뻔한 날을 부인이 구해줬어. 그런데 감히 네가 그런 말을 해. 시어머니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남편을 감시해야겠네요.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죠. 남편은 어머님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집에 거의 묶여 있었어요. 남편이 어차피 이혼할 사이니 시댁에 가자는 말을 해도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며느라 나이스데이온 소송 준비해라. 내가 이 자식 정신 교육시키는 거
도와주면서 내 남편놈 제대로 사람 만들어줄게. 시어머니가 제 손에 이혼 서류까지 쥐어준 것도 모자라 이혼 전문 변호사도 소개해 주셨어요. 그 뒤로 노트, 더 오리지널 텍스트 appears to be a continuation of a story or conversation, but it's provided without appropriate context. 엄마는 돈을 빌려주었지만 월세를 받았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고 했어요. 남편은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역시 사기꾼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희정이라는 사람이 진짜인데도 보증금을 가져간다는 이야기였어요. 이에 난생처음 그 측은 속은 것 같아 기다리자고 했어요. 이렇게 남편에게 말을 해주었지만 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The translation is done based on the provided text only.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집안일을 도와주셨는데요. 곧이어 나의 시어머니와 함께 살다 보니 민망한 일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머님이 빨래를 개시고 계셨고 저는 국물을 끓이고 있던 날이었어요. 간을 확인했는데 뭔가 밍밍한 것 같아서 시어머니께 국간을 좀 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 너는 집에서 시어머니한테 응대해 가면서 이제 그만하고 국도 짓나고 해. 여자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텔레비전 위에 먼지 좀 봐라고 하더니 먼지가 한가득 쌓여 있으니까 좀 닦아봐. 남편이 머릿속이 깨끗하지 못해 그런 소리를 하길래 국자로 머리를 내려치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나타나셔서 개놓은 빨래를 팍 집어던지면서 소리를 질러주셨어요. 뭐 능력 없는 놈을 만나서 맞벌이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뭐냐고. 그럼 자네는 나는 30년 놀고 먹었냐? 네가 그 새끼지. 애비 닮아서 그러니까 말야. 너도 자네 애비처럼 다 나이 먹어서 혼자서 밥 해먹고 싶어 하는 것이지. 쓸데없이 남편한테 독이 난 여자가. 애비를 안 쫓아가는 것만으로 뭐 하는 것이냐고 윽박윽공 소리치다가도 제게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가오셨어요. 자식아, 마늘 넣어라. 다진 마늘이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상은 내가 차리겠다. 회사 다니는 애가 힘들어하니까 설거지도 하지 말고 앉아있어. 그리고 남편한테 식탁 위에 있던 물티슈를 팍 집어던지면서 소리쳤어요. 텔레비전 먼지가 익었다고 말할 줄 아는 게 텔레비전 보고 뒹굴거리는 일뿐인 놈은 뭐가 똑똑해서 그만큼 잘났다고. 끝으로 그 후로도 밥 먹는 내내 남자는 아내를 향해 실망과 비난의 마디를 쏟아냈습니다. 결혼 생활 중 심각한 갈등이 끝에 이혼 소송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여자는 이혼 소송에서 승리를 거두어 위자료, 양육비, 재산 분할 등의 감소를 성공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직업을 찾으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횡포와 간섭으로 막혀 계속 일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연간 16시간까지 아내의 가족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그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도망을 시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견딜 수 없어졌고 돈을 받지 않겠다는 계약서도 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남편은 마침내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식당에서의 일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푼으로 일하는 노예 신세가 된 거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남편놈이 16시간을 정신없이 일하다가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잠깐 눈을 부쩍 뜨든 그대로 지쳐 쓰러져서 잠들어 버렸어요.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식당 한쪽에 눕혀놨는데요. 남편놈이 일어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더니 저를 찾아댔어요. 제가 가까이 가니까 넙죽 엎드리면 말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여보. 이제 진짜를 쳤으니까 그만하자. 아, 나 힘들어서 미쳐버릴 것 같아. 남편놈이 제발 살려달라고 싹싹 빌길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시어머니가 효자손을 건네기 받아들고 남편에게 내밀면서 말했죠. 드디어 정신 차렸어. 아니면 아직도 희정이가 올 것 같아. 당신 보고 싶으면 말만 해. 희정이 생각나면 이 효자손으로 정신 차리게 해줄게. 남편이 그 사기꾼은 기억도 안 난다며 저한테 매달리면서 이리 말했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게 애들 때문에. 당신 만나더라도 희정이의 자도 꺼내지 않을 테니까 용서해주라. 남편이 무릎을 꿇고 애들한테도 창피하고 미안하다고 하길래 승리의 미소를 지어줬어요. 저는 이제 남편한테 복수도 해서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애들이 문제였어요. 솔직하게 말할까 아니면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고 말할까 고민이 많았거든요. 애들이 충격을 받을까 봐 애들 아빠 짐을 전부 다 가져가라고 하지도 못했어요. 남편이 조금씩 짐을 가져가서 이제 아빠 옷이나 물건이 거의 다 없어지니까 저희 아들 녀석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집 나가 드디어 이혼하는 거야? 마정이라는 여자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아들이든 딸이든 남편이 바람 피는 것을 알았대요. 매일 밤 몰래 전화 통화하는 걸 들은 것 같아요. 아빠가 떠난다고 하니 딸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빠가 항상 집에만 있고 돈만 쓴다는 걸 보았어요. 엄마가 어려워하며 우는 걸 다 보았어요.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니 너무 가슴 아팠어요. 아이들은 새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해요. 엄마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 새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쁘네요. 아이들이 잘 받아준 것 같아 다행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인생에서 가장 큰 숙제 같아요. 모청 없다면 혼자 살아도 돼요. 전 남편 덕분에 인생 공부도 했고 쓰레기를 걸러내는 눈을 키웠으니 이젠 천천히 가보려 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